70세 할머니의 역전극 내 집은 내 것이 아니었다. 40년 꿈꿔온 전원주택,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텃밭 가꾸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꿈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40년 넘게 그 꿈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이에요. 인천에서 70년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죠.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들 부부와 손녀 민서의 아침을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5년 동안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준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전원생활 어때요? 저랑 수진이가 엄마한테 전원주택 하나 지어드리려고요. 엄마 평생 꿈이었잖아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온 그 꿈을 아들 내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눈물이 핑 돌면서 정말이니? 엄마한테 그런 집을 지어준다고? 했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정말 예쁜 집 지어드릴게요. 넓은 텃밭도 있고 마당도 넓은 집으로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 자식들이 이제라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는 제게 온갖 전원주택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말 예쁜 집들이더라고요. 핀트러스트에서 본 것 같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집들. 한 달 후에는 경기도 양평에 땅을 샀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좋죠? 정말 좋았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준영아, 그런데 여기 좀 외진 거 아니니? 병원이나 마트는 어떻게 가지? 엄마, 요즘엔 다 택배로 시켜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1시간 거리도 안 돼요. 그럼 너희도 여기 와서 같이 살 거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아니요, 엄마. 저희는 주말마다 와서 쉬다 가려고요. 엄마는 평생 꿈이셨으니 여기서 지내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나 혼자 이 외딴 곳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모든 건 결정된 뒤였어요. 집 짓는 과정 내내 저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인테리어 회의할 때도 거실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해요. 주방은 아일랜드식으로 넓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나는, 엄마, 그런 건 요즘 유행 아니에요. 가구 고를 때도 소파는 이 베이지색으로 해요. 깔끔해 보여요. 나는 좀 더 따뜻한 색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럼 집이 촌스러워 보여요. 마당 조경할 때도 잔디는 이렇게 깔고 나무는 저기 심어요. 나는 채소밭을 좀 더 넓게. 엄마, 너무 넓으면 관리가 힘들어요. 3개월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제 의견은 항상 요즘 유행 아니다, 촌스럽다,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묵살됐죠.
그리고 드디어 집이 완성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새집 냄새도 나고 넓은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는 걸. 아들 부부 침실은 2층 가장 큰 방 남향 발코니 있고, 손녀 민서 방은 1층 햇빛 잘 드는 예쁜 방. 제 방은 1층 가장 구석진 곳 북향, 창문도 작아요. 어머니 방은 조용해서 좋으시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어둡고 습했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니까 제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아들 부부 웨딩 사진, 민서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모두 아들 부부와 손녀만 나온 사진들이었죠. 어머니 사진도 걸까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이미 벽은 가득 찼어요. 본격적인 전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주중 혼자 있을 때 오전 6시 일어나서 텃밭 물주기, 오전 8시 마당 쓸기, 오전 10시 잔디 관리, 오후 2시 텃밭 잡초 뽑기, 오후 4시 집 청소, 저녁 혼자 간단히 먹기, 주말 아들 부부가 올 때, 금요일 저녁부터 대청소 시작이에요. 모든 방 청소, 침구류 새로 교체, 냉장고에 음식 가득 채워놓기,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 따놓기.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기. 어머니가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이에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 점심, 저녁도 물론 제가. 설거지도 제가. 일요일 아들 부부는 낮잠, 저는 빨래.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친구들 또 데려올 건데 집 좀 깨끗이 해놔요. 떠나고 나면 쓰레기 치우기. 이게 6개월 동안 반복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전원주택 진짜 괜찮지? 엄마한테는 엄마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쓰려고 지은 거잖아. 엄마가 관리까지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놀러만 가면 되고. 일석이조지 뭐.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수진이도 끼어들어서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니가 텃밭도 가꿔주시고 청소도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힐링만 하러 오면 되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시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편해요 이랬더니 다들 부러워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40년 꿈꿔온 전원생활이 이런 거였나.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였나.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들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영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내일은 좀 바쁜데. 엄마가 너희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그게 가게를 팔고 집을 팔고 그런 일만큼 중요한 일이라서. 이 말을 듣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다음 날 아들 부부가 허겁지겁 찾아왔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영아, 수진아. 너희가 이 집을 지어준 건 고맙다. 그런데 엄마는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마 평생 꿈이 전원주택이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내가 꿈꿔온 전원주택과 너희가 지어준 집은 달라. 그리고 저는 6개월 동안 쌓인 이야기를 다 꺼냈어요. 너희가 주말마다 와서 놀다 가면 나는 그 다음 주 내내 그 흔적을 치워야 했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쓸었지.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너희가 걱정한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너희가 올 때 지저분해질 마당이었어.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준영아,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지? 그러면 앞으로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엄마 집이라니요? 엄마는 아파트 팔고 저희랑 같이 살다가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아니, 아파트는 팔았지만 그 돈으로 양평에 땅을 하나 더 사놨어. 너희가 지은 이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거기는 내 이름으로 계약했지. 이제부터 나는 거기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을 거야. 아들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실 제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아실 거예요. 1. 아파트 매각대금 3억 2천만 원. 2. 양평 땅값 8천만 원. 3. 전원주택 건축비 1억 5천만 원. 4. 남은 돈 9천만 원. 이 돈으로 제가 몰래 준비한 것들. 새로운 땅 구입 5천만 원 300평 남이양. 집 설계비 300만 원. 건축 예산 1억 원. 비상자금 3,700만 원. 아들 부부는 제가 그냥 순진한 할머니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돈 관리는 누구보다 잘해요. 엄마. 그러시면 저희는? 너희는 뭘 걱정하니? 너희 명의 집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면 되지. 관리비, 세금, 수도세, 전기세 다 너희가 내면 돼. 그동안 내가 다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차례야. 그날부터 저는 진짜 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어요. 설계 단계. 건축사를 직접 만나서 제 요구사항 전달했어요. 할머니, 어떤 집을 원하세요? 햇빛 잘 들고 텃밭 넓고 마당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는 집이요. 인테리어는 거실은 따뜻한 베이지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침실은 동양으로 크게 아침 햇살 받을 수 있게, 부엌은 혼자 쓰기 편하게 컴팩트하게, 텃밭은 50평으로 넓게. 가구 선택은 소파는 제가 앉아서 편한 것, 침대는 제 허리에 좋은 것, 식탁은 제가 좋아하는 원목 식탁, 장식품은 제 취향대로. 옆집 박순자 할머니는 74세.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텃밭 가꿔요. 맞은편 김영희 할머니는 68세. 할머니 마을 회관에서 매주 화투 치는데 같이 해요. 뒷집 최말순 할머니는 72세. 우리 동네에 새로 오셔서 반가워요. 같이 등산도 가요. 3개월 만에 동네 할머니들과 완전 친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전원생활이구나 싶더라고요. 드디어 제 집이 완성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40년 동안 꿈꿔온 집이었구나. 거실은 동양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쨍쨍 들어오고,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톤 소파에 벽에는 제 사진들로 가득하고, 침실은 넓고 밝고 따뜻해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날 수 있어요. 부엌은 혼자 쓰기 딱 좋은 크기로.
창문 너머로 텃밭이 보여요. 텃밭은 상추, 깻잎, 고추, 가지, 토마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 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마당은 작은 강아지 보기랑 산책해요. 저녁에는 의자 놓고 별 보면서 차 마셔요. 2주 후 아들 부부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 편의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됐다. 대신 앞으로는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집 관리를 어떻게 해요? 텃밭도 잡초투성이 될 텐데. 그건 너희 문제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직접 가서 관리하든지 관리업체에 맡기든지 알아서 해. 최근에는 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올 때마다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당연히 해주는 밥, 엄마가 당연히 해주는 청소, 엄마가 당연히 가꿔주는 텃밭. 지금은 엄마가 특별히 해주시는 밥, 엄마 집에 초대받아서 가는 방문, 엄마가 허락해주시면 따먹는 채소. 며칠 전에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다음부터는 저희가 와서 청소도 하고 텃밭도 가꿀게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너희가 먹고 싶으면 직접 와서 텃밭에 있는 거 따가. 단, 다음에는 너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심을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대반전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성공 포인트 5가지는 1. 경제적 독립, 제 돈으로 제 집을 지었어요. 2. 철저한 준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어요. 3. 단호한 의사표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4. 새로운 관계 구축,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경계선 설정, 아들 부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들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니까. 하며 무조건 참기. 나이 들었으니까. 하며 포기하기. 자식들이 해주는 건데. 하며 감사하기만 하기. 제 의견 말하기를 두려워하기.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루 일과는 오전 6시 보기랑 산책, 텃밭 둘러보기. 오전 8시 이웃 할머니들과 아침 운동하기. 오전 10시 텃밭 가꾸기, 제가 좋아하는 대로. 오후 2시 점심 먹고 TV 보거나 독서하기. 오후 4시 동네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기. 저녁 7시 저녁 먹고 보기랑 또 산책하기. 밤 9시 따뜻한 차 마시며 별 보기. 이게 진짜 전원 생활이에요.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들은 1. 아침에 보기가 제 얼굴 하드며 깨워줄 때. 2.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을 때. 3.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치며 깔깔 웃을 때. 4. 저녁에 마당 의자에 앉아서 별 볼 때. 5. 아들 부부가 정중하게 방문 허락을 구할 때, 이게 제일 뿌듯해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서랑 함께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그런데 미리 연락해서 다행이다. 토요일에는 동네 할머니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거든. 아, 그럼 일요일에 갈게요. 엄마 스케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며느리의 변화는 예전에는 어머니, 저희 친구들 오니까 음식 준비 좀 해주세요. 지금은 어머니, 저희가 가서 뭔가 해드릴 것 없을까요? 청소라도 도와드릴게요. 손녀 민서의 변화는 예전에는 할머니는 우리 집 청소만 하는 사람. 지금은 할머니 집에 가면 고기도 있고 텃밭에서 토마토도 따먹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서가 제게 그림 편지도 보내왔어요. 할머니, 저번에 할머니 집에서 먹은 옥수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보기도 보고 싶고 할머니 텃밭에서 딴 토마토로 만든 스파게티도 또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사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원하는 것에만 쓰니까 훨씬 만족도가 높아요. 놀랍게도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요즘 운동 루틴은 매일 아침 보기랑 30분 산책하고 주 3회 이웃 할머니들과 동네 한 바퀴 1시간 돌고 주 2회 마을 회관에서 요가 할머니 요가반에 가고 주 1회 등산 가벼운 코스로 매일 텃밭 일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 뭘 하셨길래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지난달에 제가 감기로 며칠 앓았을 때 할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돌봐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죽 끓여주시고 영희 할머니는 보기 산책시켜주시고 말순 할머니는 빨래까지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족이지 뭐 하시면서 정말 40년 지기 친구들 같아요. 제 든든한 동반자 보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보기를 만난 사연은 6개월 전 동네 길에서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아기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너무 작고 불쌍해서 집에 데려왔는데 할머니 강아지 키우시게요? 영희 할머니가 걱정하셨죠. 그냥 며칠만 보살펴주고 주인 찾아주려고 했는데 결국 주인이 안 나타나서 제가 키우게 됐어요. 지금은 제 삶의 최고 파트너예요. 보기에 특별한 재주들은 기분 맞춰주기, 제가 우울하면 옆에서 꼼짝 안 해요. 텃밭 지키기, 새들이 와서 채소 먹으려 하면 쫓아내요. 손님 맞이, 아들 부부 오면 꼬리 흔들며 반겨요. 약 먹을 시간 알리기, 정확히 시간 맞춰서 약 가져와요. 정말 복이 맞아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 부부에게 너희 걱정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고 그게 서로한테 제일 좋은 거야. 동년배 할머니들에게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세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젊은 부부들에게 부모님을 부려먹는 분 말고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부모님도 본인만의 꿈과 인생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으면 언제든 시작하세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시니어 분들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 70, 80세라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70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면 당당하게 하세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좋지만 본인의 행복도 중요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꾸준히 관리하세요. 중년 부부들께 부모님도 독립된 개인이십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진짜로 들어보세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부모님을 배제하지 마세요. 부모님만의 자유시간과 공간을 인정해 주세요. 가끔은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누구를 위한 전원 생활인지 명확히 하세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전원 생활인지 확인하세요.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현실적으로 검토하세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이웃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순자 영희 말순 할머니 고마워요. 복이 내 최고의 친구. 손녀 민서 할머니 유튜브 도와줘서 고마워. 아들 부부 이제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됐네요. 구독자 여러분 할머니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분, 새로운 시작이 두려운 분, 혼자라서 외로운 분이 계신다면 괜찮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도 70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